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요, 나경원 이야기를 좀 짧게 할게요. 나경원, 이제 국민의힘의 아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최근에, 나경원 씨가요, 1억 피부과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에 이게 그 가짜 뉴스였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 당시에 슬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예. 민주당 뭐 이런 쪽에서 네거티브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재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를 당시에 1억 피부과 그 보도를 가짜 뉴스, 허위 선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의 보도라서 사람들이 이젠 좀 팩트 체크하는 것도 좀 귀찮고 그런지 뭐 논란이 없어요. 예, 나경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언론이 그냥 다 받아서 써주고 이거 당시에 그 문제 제기했던 이제 그 보도 이제 언론사가 시사인이 이제 주로 했는데 낙검수랑 같이 시사인 쪽에서도 뭐 반박도 없습니다. 뭐 고조열 기자는 더 이상 이제 시사인 기자가 아니죠. 주진우 씨도 마찬가지고 다 조용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예. 그럼 나경원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가짜 뉴스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도 한겨레에서 이 사건 후속 취재 담당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억 피부과 논란이 있었던 그 원장도 제가 직접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막 그랬었어요. 예, 제가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선거철이죠. 지방 재보궐 선거 있고 곧 대통령 선거도 이제 시작이 될 테고, 예, 이 선거 때 허지영 기자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팩트 체크 해야 될 거 하나 둘 생길 것 같다 싶었는데 잘 됐다. 예, 제가 앞으로 예, 팩트 체크 이런 식으로 좀 그 언론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들 좀 정리를 좀 앞으로 좀 기회 될 때마다 해드릴게요. 이거 이대로 두면 당시 10년 전에 민주당이 가짜뉴스 펴뜨렸다는 식으로 낙검수 멤버들 명예훼손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요. 악용됩니다. 예, 혹시 주변에서도 이 문제로 나경원 씨가 계속 떠들 거거든요. 1억 피부과 억울하다. 가짜뉴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인들께 이 방송 듣고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광고 좀 듣고 오실게요. 허재현 TV 너무 감사하게도 공익 광고 아니고요. 진짜 상업 광고. 허재현 TV의 제작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유료 광고가 들어와 있죠. 예, 믿을 만한 보험 상담사가 안 그래도 좀 필요했다 하셨던 분들은 귀 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 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은 나경원 이야기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나경원 1억 피부과. 네, 이 보도 정말 가짜 뉴스였나? 이 부분만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보도가 언제 나왔었던 거냐? 2011년이니까 어머나 세상에 벌써 10년 그죠? 만 10년 다 돼가네. 아니 제가 그 당시에 한겨레 그 신입 기자도 아니고 이미 한 3, 4년 차 기자였는데 그 당시에 아유 저도 나이 많이 먹었네요. 기자 생활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구나. 아무튼 너무 좀 옛날 제 보도라 다들 기억이 좀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나경원이 그 가짜 뉴스 때문에 1억 피부과 얼마나 피해봤었는지 모른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이 논란이 일어가지고 그때 나경원 씨 쪽에서 이제 시사인 기자를 명예훼손 고소했나? 낙검수 멤버들을 고소했나? 아무튼 서로 막 고소 고발하고 그랬어요. 낙검수 쪽이랑 나경원을. 그래갖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1억 피부과 논란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결론은 당시 어떻게 난 거냐면 검경 모두 1억 피부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건 맞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니까 그때 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좀 이제 그런 취지를 좀 의심하고 있죠. 왜냐하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1억 피부과 아니야? 이걸 정말 검증을 잘 해냈다면 그러고 나서 1억 피부과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이게 수긍이 가겠는데 수사를 하다 말어 그래놓고 1억 피부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당시 수사 내용을 좀 꼼꼼히 제가 찾아보니까 경찰이 이제 피부과의 장부를 입수해요. 그 당시 1억 피부과 논란이 있었던 그곳에.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있냐면 연간 최대 그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부에는 그게 3천만 원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최대 회원권이 3천만 원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물론 고가긴 고가인데 어쨌든 1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나경원 씨가 그 피부과 이용한 것도 맞는데 장부에는 얼마 써 있냐면 550만 원밖에 안 써 있어. 왜 이 사람은 550만 원 특혜 받은 거지? 원래 3천만 원짜리라며. 근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 그렇죠.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아무튼 원래 세금 탈루하고 뭐 하고 하려고 장부에 제대로 안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장부 말고 뭔가 왜 그죠? 병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뭐 계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그 내역 그거를 압수수색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 3천만 원 뭐 이런 거 제대로 적힌 금액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절반 이하로 적어놨을 가능성이 전 더 커 보여요. 세금 탈루하려고 강남의 피부과 정도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냥 경찰이 그 장부만 딱 입수하고 그리고 원장도 이제 거기 가가지고 피부과 원장도 출석해가지고 1억 원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연간 최대 3천만 원 정도 진술을 한 거. 그냥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리고 수사 그냥 종결돼. 1억 피부과 아니라더라. 참나.
아니 근데 시사인도 그렇고 당시에 그 보도를 한 기자들이 분명히 취재를 한 게 있단 말이죠. 당시 시사인 보도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사인 기자가 손님을 가장해서 당시 그 피부과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녹화를 해요. 분명히 그 피부과 원장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봐요. 여기 돈 얼마나 되냐고. 보통 한 장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왔는데 맞아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원장이 그 한 장을 어떤 의미로 알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 손님으로 가장한 기자가 1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이 전혀 뭐 부인도 안 하고 근데 손님은 젊으니까요. 한 절반 정도면 뭐 될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상담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20대 그 젊은 애는 너무 젊으니까 피부가 원래 좋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 수 있죠. 그 5천만 원에 해주겠다. 연 회원권을 이런 상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나머지 좀 그죠? 진짜 일반 고급 강남의 그죠? 사모님들은 진짜 연간 회원권 1억 원일 수 있는 거죠. 그 상담 내용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사인 기자가 그 피부과 원장도 만나지만 다른 손님들한테 제보 받기로는 분명히 1억 회원권이 존재하고 누구도 깎을 수는 없다 이거. 이런 식으로 제보가 들어가가지고 당시에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장부만 그것도 뭐 세금 탈루하려고 대충 막 적어놓은 그런 장부만 덜렁 입수해가지고 수사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참고인 조사를 다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진짜 1억 연간 회원권이 있는지 약간은 과장된 건지 아니면 진짜 1억도 아니고 2억 3억 연간 회원권도 있는 건지 참고인 조사를 했어야지. 그게 없어. 그런 식으로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마무리를 해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일부러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 당시에도 물론 시사인이 열심히 이제 그 반박을 하긴 했죠. 근데 사람들이 다 까먹고 없어. 예, 너무 옛날 보도여가지고 예. 그냥 피부과 원장의 진술만 덜렁 듣고 그냥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런 수사는 나도 하겠다. 그럼 뭐하러 니네들한테 강제 수사권을 주는데? 응?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있었을 때 이제 나경원 1억 피부과 다닌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피부과가 당연히 강남 피부과니까 비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야 진짜 연 회원권이 1억이나 할 줄이야. 사실 너무 별천지의 세계라 놀랐죠. 이게 무슨 뭐 나경원이 뭐 사실 돈 많은 집안의 딸인데 연간 1억 피부과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 내 돈 갖고 내가 쓴다는데. 그래서 1억 피부과를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닌데 다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정말 그 서민들의 민생 이런 것들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서울시장 후보로서 과연 이 사람의 이 일상의 삶이 과연 대중의 삶과 그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1억 피부과 이런 데를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좀 했던 거죠.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프레임이 짜져가지고 보도가 됐던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 내 돈 내고 내가 1억 피부과 다닌다는데 뭘 그걸 누가 뭐라 그래. 다만 이제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적절하냐? 예. 강남 사모님으로서는 괜찮은데 그런 논란인 거죠. 다만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도 보도 프레임을 잡아서 당시 한겨레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좋아. 나경원이 실제로 정말 얼마 내고 다녔는지는 진짜 뭐 기자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피부과 원장 말대로 나경원은 550만 원에 다녔다고 쳐. 그런데 아니 어떻게 1억 연간 회원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 피부과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나경원 씨만 550만 원에 특혜 받아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면 이거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 제기 보도가 되는 거죠. 단순히 연간 회원권 1억 피부과 다녔다더라. 이런 건 그냥 가십거리에 가깝죠, 사실. 여기서 나아가서 왜 다른 사람들은 1억 내고 다니는데 나경원만 550만 원에 다녀. 이렇게 보도를 하면 이거는 이제 특혜성 논란 이렇게 이제 되는 보도가 되는 거죠.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하냐면 이 피부과 병원 원장이 나중에 뭐 때문에 그 검찰에 구속되냐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정치권이나 이런 데 청탁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금품을 받은 혐의 같은 게 확인이 돼서 나중에 막 그 구속되고 그래요. 한 몇 개월 뒤에. 그때 보도를 보니까 어떤 이제 현직 기업인이 이 병원장이 피부과 원장이 이제 정치권과 친하다는 걸 알고 검찰 수사랑 세무조사랑 잘 좀 마무리되도록 정치권에 힘 좀 써달라 이러면서 현금이랑 와인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 피부과 원장이 나중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씨 같은 사람이 이 피부과에 다니면서 550만 원만 내고 다니니까 당연히 이 피부과 원장으로서는 그죠? 대가성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이걸 청탁하겠어요? 당연히 나경원한테 청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피부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550만 원만 내고 다닌 거가 이 사람 억울하구나. 1억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니 왜 나경원 씨만 1억 회원권 안 내고 얘만 550만 원 내고 다녀. 그리고 피부과 원장 너 정치권에 청탁할 때 누구한테 청탁했어? 이런 식으로 당시 보도가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원장이 구속되는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그때 박원순 시장이 결국 당선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이미 그 이후니까 이 피부과 논란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려요. 더 이상 나경원으로 막 계속 막 나경원 특혜 의혹, 이런 걸로 막 보도가 막 추가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묻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내리 속에는 그냥 1억 피부과 논란 요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나경원은 어쨌든 550만 원만 내고 다녔어. 이렇게 그냥 검경의 그냥 결론으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나경원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년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근데 이 10년 지난 뒤에 이제 나경원 씨가 이제 와가지고 나 억울하다. 가짜뉴스 피해자다. 이러고 있는데 시사인도 그렇고 주진우 씨도 그렇고 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가짜뉴스라고 떠들어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제가 이 사건을 당시에 취재를 안 했다면 저도 그냥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있겠는데 저도 이 사건을 취재했었던 기자이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면 가짜뉴스 내가 그러면은 가짜뉴스에 저도 휘둘려가지고 보도에 동참한 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해.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 안 있어요. 주진우 기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경원 씨,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언론과 다시 한번 전쟁 한번 치러 보시겠습니까? 네? 당신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텐데, 제가 그 피부과 그 다닌 손님들 다 찾아내가지고 진짜 1억 회원권 찾아내면 어떡할 건데요? 제가 지금 다른 거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장부만 덜렁 입수해가지고 실제 손님들 상대로는 참고인 조사를 안 해버리고 수사를 덮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짜뉴스라면 당시 검찰이 그럼 시사인 기자랑 낙검수 멤버들을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했었어야지. 실제로 나경원 씨가 고소했었잖아요. 근데 검찰은 언론이 실제로 취재한 내용도 있고 1억 피부과를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면서 나중에 다 무혐의 처분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짜 뉴스야? 하여튼 정치인들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자, 선거철에 이런 흑색 선전들, 허재영 기자가 할 일이 많네요. 작년 딱 요맘때, 그때 그 코로나 이제 막 터지고 그랬을 때, 막 온갖 막 흑색 선전들 막 터져나오고 그럴 때, 한겨레 경향 막 이런 데가 제대로 막 검증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정치질병관리본부를 제가 운영했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예,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버젠TV에서 운영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경원 1억 피부과 보도 당시 이거 가짜뉴스 아니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주변 지인분들이 헷갈려 하면서 나경원 얘기만 듣고 또 막 이상한 얘기 하시거든. 예, 제가 설명해 준 거 잘 기억해 주셨다가 그렇게 정확하게 논쟁을 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주로 이 이야기를 드렸고 요 얘기 조금만 더 드리고 윤석열 얘기만 조금 더 하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그 법안을 2월달 지금 끝나가죠? 예, 3월달에 아마 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거철이고 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네. 이런 거 진짜 칭찬할 만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용퇴를 해가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반대할 것 같은 막 그런 관측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예. 우리야 땡큐지. 예. 제발 좀 물러나라. 여러분, 지금 검찰이요.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권을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가지치기에서 또 막 확인하면 또 막 뭐 여러 가지 그 범죄들이 있는데 아무튼 총괄해서 대충 한 6대 범죄로 분류하는데 이 수사 개시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예? 중요한 우리 사회 범죄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은 해외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기소청이 되고 이 수사는 웬만하면 그냥 경찰로 넘겨.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근데 또 경찰에 그걸 또 다 주자니 또 경찰도 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이 6대 범죄는 다른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의 검찰은 기소청으로 성격을 바꿔놓고 따로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중대범죄 검찰수사청 중대범죄 검찰수사청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검찰들이 갖고 있는 6대 범죄 사건을 거기에다 주고 그리고 경찰은 일반 범죄 대부분이 다 사실 일반 범죄예요. 90% 이상이. 여전히 이제 그거는 이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근데 경찰도 그 조직이 비대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쪼개놔야지. 그래서 이미 쪼개놨어요. 경찰은 일반 행정 경비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서 이미 쪼개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가수사본부라고 꾸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경찰도 행정 경비 경찰하고 수사 경찰하고 분리를 해놨어요. 거기도 쪼개놨어요. 국가수사본부랑 그렇게. 그래서 경찰청장이 함부로 막 수사에 개입하고 뭐 수사지 못하게 이미 경찰은 쪼개놨어요. 경찰도 그렇게 두 개로 쪼개놨듯이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는 게 서로 권력기관끼리 견제하고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안 발의하는 게 참 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검찰개혁의 진짜 중대한 활용정정 마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워낙 뭐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는 거 자체도 막 법안 통과가 힘들고, 그죠? 작년에 그때 우리가 그 총선 치르기 전에는 민주당이 물론 다수당인 건 맞았지만 단독 과반 의석 그 국회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당하고 좀 협의도 좀 하고 해가면서 좀 약간 타협책으로 단계적으로 이 검찰 수사 이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어야 됐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공수처 하나 통과시키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약간의 타협책으로 여전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그대로 두는 걸로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 이전 국회에서. 근데 이제는 뭐 야당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검찰 수사의 그 로드맵대로, 검찰 개혁의 로드맵대로 6대 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넘겨주고, 지금 현재의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다음 달에 낼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런 건 아주 잘하는 거죠.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 당내 절차를 거쳐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용태를 해가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어쩌면 다음 주 초에 뭔가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우리는 땡큐지. 제발 좀 물러나. 이 사람 임기가 7월 달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아주 그냥.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반발을 하거나 말거나, 전 사실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지금의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정해져 있는 수순인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용태를 하든 말든 그건 상수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상수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시한부 검찰총장이니까 당신이 반대를 하거나 마거나 검찰총장 그죠?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차라리 어차피 법안 발의를 다음 달 초에 하더라도 이게 법사위에서도 논의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것들 뭐 그죠? 막 일사천리로 막 그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본회의 통과하고 하는데도 몇 개월은 걸릴 거예요, 최소한. 저는 뭐 윤석열 뭐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법안 올해 그죠? 하반기 이전에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검찰청장,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 얼마나 딱 자격이 되어 봅니까? 그럼 이성윤 새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뭐, 별 반발 없이, 이번 달, 올해 한 7월이나 8월, 윤석열 총장 임기 끝나면 그때 해버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급할 거 없어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아유, 뭐, 비록 7월 달에 물러나지만, 물러날 거 생각하니까 벌써 막, 웃음꽃이 피네요, 제가. 왜 이렇게 얄밉고 미운지 모르겠어. 진짜 최악의 검찰총장이에요. 정말, 지난 시간이 2년이 아니라 20년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이고, 참. 우리가 참, 그래요. 선거 참 잘해가지고, 이 국회의 의석수를 여당에 압도적으로 몰아줘가지고 정의당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가끔씩 물론 답답한 구석도 없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또 뭐 이광재 씨 뭐 이런 분들이 뭐 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개혁할 만큼 했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단계론 펼치면서 막 이런 또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여시제 그룹 쪽에서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아휴, 다행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워낙 대중들이 이렇게 반발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해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런 무슨 이상한 갑자기 뜬금없는 대연정론 이런 거 못 나오도록 검찰 개혁 아주 그냥 가차없이 하도록 우리가 계속 압력을 넣자고요.
어떤 분이 저 허재현 TV 댓글에다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좀 혼란스럽다. 솔직히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각제 연정 같은 거 잘 하고 있지 않냐. 왜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그런 쪽으로 못 해보냐. 허재현 기자님 진짜 궁금합니다. 댓글을 누가 다셨더라고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그래도 비슷한 생각 하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들어주세요. 독일은요, 철저하게 역사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에? 나치 잔당들, 이 제국주의자들, 이 잔존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에서 완전히 다 축출됐어요. 어? 그 잔불씨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난 몇십 년간 내각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연정상대의 파트너로서는 절대 그죠?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도권 바깥에 거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청산을 철저히 하고 이 제국주의자들의 이 부역자들 제도권에서 완전히 축출이 됐으니까 거기는 다른 정당들끼리 내각제 하면서 연정도 하고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독일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이 독재 세력들, 친일 부역자들 여전히 정치권에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과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들하고 연정을 합니까? 독일하고 우리는 정말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린 역사 청산을 제대로 안 한 나라입니다. 그게 지금 다 뿌리가 이어져서 국민의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불과 2, 3년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어요, 여러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어디 그딴 세력하고 연정을.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렇게 팩트 체크도 하고 논평도 하고 기사도 쓰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허재영 기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허재영 기자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렇게 리포액트 정기 후원 또는 허재영 TV 후원 회원이 되주셔도 되고요. 리포액트가 유인헤드 쪽과 이렇게 중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품들 있죠. 홍삼정 스틱이라든지 치즈떡, 커피 뭐 이런 것들 구매해 주셔도 됩니다. 판매 수익금의 한 20% 정도가 저희 허재현 TV의 방송 제작금으로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고 아니면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퍼뜨려 주시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